하방 리스크는 제한적이다.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온 디바이스에 AI가 장착이 됐을 경우에 장착되지 않은 것 대비해 가지고 D램이나 낸드에 탑재되는 규모가 더 커진다라는 거죠. 온 디바이스 AI가 모든 가전제품, 좀 더 심하게 얘기를 하면은 로봇, 테슬라 맨날 자율주행 얘기 나오지만 전기차 쪽에 자율주행과 관련돼 있는 쪽까지 탑재가 되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쇼티지는 커질 가능성이 높다. 왜?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수혜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다라 해서 HBM 관련해서 삼성전자 컨퍼런스콜에서 시장이 원하는 얘기 다 해줬습니다. 내년도 증권사 리포트를 한번 보시면요. 안 좋게 쓴 데가 한 55조 내외 쓰고 있고요. 좋게 쓴 데는 쓴 외국계 증권사도 있고 FOMC 회의와 실적 발표 등 여러 이벤트와 함께 8월을 맞이하는 국내 증시에 대해서 앞으로의 그 방향성 챙겨봐야 할 이슈 살펴보겠습니다. 하이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영훈 이사님과 함께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반도체주에 대한 이제 관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. 사실 매그니피센트 7이 빠지면서 사실상 이런 데 흔들렸던 부분들이 있었는데, 그러면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한 거, 그러면 8월은 좀 어떻게 될까? 특히 이제 반도체주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셔서 이 중심으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일단 원래는 저는 3분기에 최고점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요. 네. 기대를 했는데 사실 저도 트럼프가 총 맞을 줄은 몰랐잖아요. 이제 그런 상황 때문에 이제 상황이 좀 바뀌면서 이제 증시가 조정을 당초에 저는 3분기 피크 치고 3분기 9월 초나 8월 말에 피크 치고 이제 대선 기간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증시가 좀 눌릴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좀 먼저 온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의 리스크가 먼저 반영이 되고 지금 현재도 반영 중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. 요즘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지만 미국 시장도 되게 좀 급해요. 아니다 싶으면 일단 팔고 보는. 그리고 나서 생각하는 거죠. 그러니까 열심히 팔아놓고 나서 미국 장 끝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과했는데 싶으니까 장 끝나자마자 다시 시간 외에선 반등을 주는 그런 좀 어이없는 모습이 나오는데, 지금 시장 자체의 심리가 굉장히 급하다라는 거죠. 급하기 때문에 조금만 노이즈가 있으면 일단 덮어놓고 그냥 거기에 따라서 액션을 해버리는,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하는 그런 패턴이 좀 보이고 있다. 미증시 같은 경우 이제 오늘 우리나라 사실 많이 빠질 것 같았지만 삼성전자는 오히려 올랐잖아요. 네. 컨퍼런스콜에서 다 줬습니다. 시장이 원하는 거 다 줬고, 오늘 모건 스탠리에선가 뜬금없이 지금 또 그 반도체 최선호주로 다시 엔비디아를 또 추천을 했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중구난방이죠, 지금 상황은.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의 어떤 반도체 조정은 저는 이제 그 빅사이클의 끝이라든지 아니면은 버블의 끝이라든지 이런 개념보다는 많이 올랐었던 거에 대한 속도 조절이고, 두려움에 대해서 좀 이제 완충을 좀 시켜줄 명분을 찾고 있던 터에 트럼프와 바이든이 동시에 한 번씩 때려주고, 그 다음에 이제 주변적인 여건들, 그 다음에 그때 마침 발표가 났는데 뭐 알파벳에서도 그렇고 뭐 저기 MS에서도 그렇고 과잉 투자에 대해서 오히려 과소 투자하는 게 더 큰 리스크다. 그러면서 더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빠진 거거든요. 거봐, 쟤들 이미 오버해서 투자하고 있는 거잖아. 그거에 대한 이제 두려움 같은 것들이 좀 완충이 될 거기 때문에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급락을 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바닥잡기를 좀 할 것 같습니다. 그 삼성전자 2분기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. 봤을 때 이제 시장의 전망치보다 조금 더 잘 나왔거든요, 사실. 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주가에 어떻게 또 영향을 미칠까? 뭐 일각에서는 이미 시장에 더 반영됐다 이런 표현도 있고, 또 HBM 쪽도 지금 기대치가 좀 아직은 남아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주가의 향배, SK 하이닉스와 같이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 저는 계속해가지고 다른 매체 다니면서 방송에서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게 하방 리스크는 제한적이다. 이제 그 말씀을 계속 드렸고요.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근거는 지금 시장은 전부 그 AI 가속기 관련돼 있는 쪽만 쳐다봤지만 사실 이제 그쪽이 워낙에 요구하는 물건이 많다 보니까 HBM 쪽으로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레거시 업체들이 사실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하이닉스나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돈이 별로 없었거든요.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었고 좀 된다 싶으니까 몽창 투자했다가 고점 맞고 박살이 났었잖아요. 그래가지고 이제 어려운 상태였고,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인텔 거 낸드 부문 인수한다고 10조 원을 이제 투자한다고 했다가 돈 다 묶여버리고 뭐 이제 그런 상황이 됐었기 때문에 어려웠기 때문에 이 디램 라인을 갖다 공정 전환을 했어요. 그러니까 새로 신규 투자를 하면 돈이 워낙에 많이 들어가니까 디램 라인을 공정 전환하면 10분의 1 가격으로 HBM을
그 라인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전환을 해서 그쪽으로 집중하다 보니까 D램은 쇼티지가 나는 거예요. 거기다가 지금 최근에 이제 시작 단계라고 보고 있지만 온 디바이스 AI라고 해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 이제 AI가 장착이 되기 시작하잖아요.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는 아마 26년 그 애플리케이션 같은 건 26년 정도 그쪽부터 구체화될 거라고들 예상을 하는데 그런 쪽에서 일단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이제 온 디바이스 AI가 장착이 됐을 경우에 장착되지 않은 것 대비해 가지고 이제 총량 규모로 했을 때 D램이나 낸드의 규모 자체가 탑재되는 규모가 더 커진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같은 대수를 팔아도 총량은 더 늘어나는 그런 패턴이 되니까 이게 이제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는 거고, 낸드 쪽 같은 경우도 수요가 계속해가지고 늘고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 최대 70% 이상 감산을 했었던 걸 지금 이제 거의 원상복구하는 상황까지 올라오니까 가격이 올라온 상태에서 지금 그 감산을 원복시키는 것만 가지고도 매출하고 이익이 늘어나는 패턴이 된 거죠. 근데 이런 흐름 자체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고요. AI 서버 쪽으로 집중이 되다 보니까 실제 이제 서버 쪽으로 해가지고는 투자가 좀 지연됐었던 부분들이 올 하반기부터 해서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. 그 다음부터는 온 디바이스 AI가 이제 스마트폰, 노트북 이게 조금 더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확장이 된다 그러면은 모든 가전 제품 좀 더 심하게 얘기를 하면은 로봇, 그다음에 지금 뭐 테슬라 맨날 자율주행 얘기 나오지만 전기차 쪽에 자율주행과 관련돼 있는 쪽까지 탑재가 되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쇼티지는 늘어나는 이제 커질 가능성이 높다. 왜? 지금 투자한다고 해서 이게 바로 가동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리고 그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그렇게 생각처럼 많지도 않거든요.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,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굳이 HBM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D램을 전환을 시키지는 않았기 때문에 수혜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다라 해서 이쪽은 상대적으로 하방 리스크는 제한적이다. 상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HBM 관련해서 오늘 삼성전자 컨퍼런스콜에서 시장이 원하는 얘기 다 해줬습니다. 2분기에서도 HBM 관련해서 매출이 많이 늘었다는 얘기 했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3분기 중에 HBM3E가 양산이 될 거다. 퀄테스트 관련해서는 업체하고의 그 기밀 사항이기 때문에 얘기 못 한다고 해놓고 양산은 3분기부터 된다고 얘기하면은 그게 그 얘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놓고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양산이 시작이 되고 본격화 된다고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거 가지고 업사이드를 가져갈 수 있을 거고, 지금은 이제 HBM 그 엔비디아 칩 이런 쪽에 대해서 경계의 눈치를 보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리가 좀 안정이 되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는 게 MS도 그렇고 알파벳도 그렇고 내년도 캐펙스는 더 늘릴 거를 이미 확언을 한 상태거든요.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쪽 수요가 그렇게 급히 줄지는 않을 것 같다.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이 확인이 된다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오히려 시장이 좀 안정되면은 하반기는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을 거고,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당연히 기대를 할 수 있지만 삼성전자보다는 이 레거시 쪽에서 받는 수혜가 캐펙스 규모 자체가 조금 작기 때문에 좀 덜 할 거다. 그래서 이제 상반기는 하이닉스가 좀 주도했다면 하반기는 좀 삼성전자에 저는 좀 기대를 더 하고 있습니다. 삼성전자가 실적이 제일 좋았을 때가요, 영업이익이 58조였나 59조였거든요. 내년도 증권사 리포트를 한번 보시면요, 안 좋게 쓴 데가 한 55조 내외 쓰고 있고요. 좋게 쓴 데는 뭘 근거로 그렇게 했는지 저 잘 모르겠지만 90조까지 쓴 외국계 증권사도 있고 국내 증권사는 80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면 그걸로 끝이냐? 지금 캐펙스 투자하는 그 속도나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서버 투자와 관련돼 있는 레거시 칩 수요 외에 이게 이제 26년 정도로 예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. 그 애플리케이션 AI 관련해 가지고 이제 본격화되는 걸.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온 디바이스 AI 그러니까 장착이 되어 있는 이런 이제 제품들이 지금도 나오고 있지만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시점을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레거시 쪽이 사이클은 좀 더 길어질 수 있다.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.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돈이 엄청 많으면 아마 돈 된다고 생각하면 너도나도 또 똑같은 짓 할 거예요.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 뿐이다.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8월 증시에는 이제 투자자분들에게 이제 훈풍이 불어오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. 자,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여기까지 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